공보감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 담당관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교 공보 담당입니다. 최금민 감사 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민 참여 및 공감대 형성입니다.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 및 시책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주요 출입 언론 매체는 12개 매체로 지상파 방송 3개사, 유선방송 1개사, 신문사 4개사, 라디오 2개사, 뉴스통신사 2개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매일 2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시기별 인터뷰, 기획보도, 방송사와 이동보도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5억 3,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언론 매체 특성에 맞는 영상, 사진 등 맞춤형 보도자료를 적게 제공하고 언론기사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후속 보도 및 정책 개선점이 발굴되도록 관련 부서에 전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례 브리핑데이 운영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 소통 활성화입니다. SNS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양방향 소통 메시지 전달로 시정 시책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홍보 대상은 주요 역점 시책, 문화생활 등 시민 밀착형 콘텐츠이며 운영 채널은 속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기존 운영한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폐지하고 올해 1월부터 신규 개설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제4기 SNS 홍보 기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의 주요 행사와 속초 소식을 유튜브를 통한 소셜 방송 속초 홀리 라이브 운영으로 생중계 또는 기획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먼저 SNS 홍보 기자단 활성화를 위해 팸 투어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 기자단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월간 20회 이상 실시하고 소셜방송 속초홀리 라이브 운영을 통해 시의 주요 행사 현장을 생중계하고 소식지 속초홀리과 연계한 아이템을 선정해 기획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미디어 중심의 홍보 환경 특성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시 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한 행정 홍보 강화입니다. 속초시에서 제작 보유하고 있는 시정 소식지, 시정 방송, 대형 모니터, 문자, 전광판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정 소식의 적기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시정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매월 1회 발간, 시정 방송은 격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SNS에 게재하고 있으며 대형 모니터와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 문안을 수시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 소식지 속초홀릭은 전년과 동일하게 월 1회 32면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올해 잘생긴 속초 코너를 신설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홍보하겠습니다. 또 시정방송은 뉴스 형식의 시정방송과는 별개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30초 분량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에 게재해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 등 SNS 및 인터넷망을 통한 라이브 소셜 방송 제작 운영을 하여 시정 방송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자체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사전 예방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전 직원의 적극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시기별, 분야별 자체 감사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회계감사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과 속초문화재단 정기감사는 2년 단위로 실시하고 본청 회계감사는 전 부서 대상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백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나 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1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2021년도 감사 방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집행 실태와 소극적 비합리적인 업무 처리, 공직기강 회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는 본청 전 부서와 의회 사무과는 2, 3월 중에, 사업소는 4월 중에, 동주민센터는 10월 중에 실시하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과 속초문화재단 정기종합감사는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관리 운영실태 자체 점검은 사업부서별 지출원인 주무담당 주관으로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자체 점검을 정례하고 보조금 집행부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 회계감사 시 보조금 집행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사례는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및 공개제도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운영 등이며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윤리제도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향후 3월 2일까지 2021년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완료하고 수시 재산신고 대상자 안내를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민감사관은 8명으로 구성되어 도민감사관 겸임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시민감사관 주요 임무는 속초시 자체감사 참여, 주민불편, 불만사항 제보와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로 시정 운영의 감시자 역할입니다. 향후 현 시민감사관 임기가 3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정비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곱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사업은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중 보고서상 표에 명시된 추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설계 변경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02건을 심사해 5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이 재투자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 번째,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예상 낭비,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대상 사업은 주요 정책 집행 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으로 주요 정책 집행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로 의뢰된 사항과 1억 원 이상 민간 보조 사업입니다. 계약 업무는 전문공사 2억 원, 종합공사 3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산관리 업무는 지방채 발행 100만 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 등이며 기타 업무로는 예산 회계와 관련된 규정 등의 재개정, 산하단체, 출자, 출연기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실적은 총 280건에 1,142억 7,800만 원입니다. 향후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으로 적극 행정 지원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법령 해석,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감사 시 문책을 우려한 정책 사업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행태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입니다. 컨설팅 의견들을 처리한 사항은 감사가 면제되며 적극 행정 면책과 연계되는 제도입니다. 향후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강화로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0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무사한 일, 갑질 행정 등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적극 행정, 민생 감찰을 강화하고 상시 공직 감찰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설, 추석 명절 대비 학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갑질 피해 신고센터 연중 운영과 불친절 소극 행정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공모 관련 수시 감찰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 강화와 감사 지적 사례를 전파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째 전국 최고의 청렴 속초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외부 청렴도 2등급, 내부 청렴도 2등급, 부패 사건 지수 제로로 종합 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는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 재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청렴도 평가 취약 분야인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청렴 교육으로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업무 처리 적극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 솔선수범을 통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8월에서 11월에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에 취약 분야가 향상되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달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 시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홍보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택트 홍보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시정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속초 소식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시 행사 정보, 생활 정보 등 주요 시정 소식을 매주 1회 문자 발송하는 것으로 대상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속초 시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회의 및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택트 콘텐츠를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소통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비대면 방송용 중계 장비를 구입 완료했으며 속초 소식 문자 알림 서비스 네이밍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속초 레오가 네이밍으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속초 소식 문자 알림 서비스 제도에 대해 대시민 홍보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비대면 회의 또는 행사의 영상 송출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 담당관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성란 담당관님 복귀에 축하드리고요. 복귀하셔서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이 많으셨을 텐데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진 않고요. 업무 진행 파악 중입니다. 중이시고요. 예. 네.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청내뿐 아니고 이제 의회 사무과 포함해서 이제 사업소들까지 회계감사 다 하시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감사를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뭐 입찰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기준 근거가 법상에 명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 참가 자격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참가 자격이 한 3가지였단 말이에요. 3가지였는데 그 참가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신생업체들은 그 자격 요건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몇 년 정도, 뭐 오래 걸리긴 한 6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참가 자격 이제 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상반기에 입찰에 한번 응해 보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참가 자격 요건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참가 자격 요건이 그 전년도에도 없었고 전전년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참가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괜찮은데 다른 지자체에는 참가 자격 요건에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상에는 그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참가 자격에는 지자체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한 3가지의 참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었었는데 1년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공고가 나갔을 때 8건의 사업이 이제 입찰 공고가 떴는데 2건은 그 참가 자격에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었고 6건은 안 들어갔어요. 공사 내용도 똑같고 타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참가 자격에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안 들어가 있어요. 면허가 하나가 더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공사인데 이 기준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입찰 자격에는 이게 빠져 있죠? 그랬더니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그 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난 더 납득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에는 참가 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플러스 1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제가 부서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참가 자격에는 이게 없었더라도 서류를 받을 때는 그 면허까지 같이 받았다. 플러스 1 되는 면허까지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그 면허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입찰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사람은 있었고 참가 자격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신생업체가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 원이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플러스 원 그 면허를 만들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입찰 공고는 떴는데 며칠 안에 이제 마감이란 말이에요. 입찰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업비의 3분의 2가 상반기에 다 편성이 돼 있어서 어렵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참가하냔 말이죠. 그 전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경찰 고발이라든가 검찰 조사를 받아서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하시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자격 요건이 됐을 때는 명확하게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가든가. 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 만약에 특정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떤 업체는 자격을 요건이 다 갖추고 있어.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공고상에는 그 자격 요건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이제 떠 있어요. 그럼 신생업체들은 그걸 보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생업체가 딱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전부터 그렇게 이런 기준이 있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전에는 아예 없었던 연도가 있었고,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업체가 특정 업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된다. 다 춘천만 해도 제가 어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연락을 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풀어줬고, 플러스 원에 그 면허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용역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낙찰이 됐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플러스 원에 그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 플러스 원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되면 이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준비를 했던 업체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 사업의 3분의 2가 벌써 상반기에 다 나와버렸는데, 그 업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거 하나만 관공서, 우리 지역뿐 아니고 관공서를 다 바라봤는데 다른 지역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지역만 이런 식으로 가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입찰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저희가 생각하기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에 나온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인은 네. 법에 나온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지역 내 업체가 뭐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전 예고라든가 시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때 그 시의 방침, 다른 법 외 플러스 알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는 예. 그 방침을 정해서 사전 예고해서 그 사업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공고에 나와 있는 참가 자격이란 말이에요. 참가 자격 요건만 해당이 되게 되면 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임박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있었고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으면 좋겠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참가 자격에 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과 있으면 좋죠.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갔었어야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게, 저도 그 어떤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확인하고 인근 지자체에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사업 자체가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폐업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공정하게 참여했다가 안 되는 건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거는 참가 자체도 못하게 막았다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서류가 2가지 서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2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임박해서 보니까 갑자기 공사와는 별개
이 어떤 내용이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가 보다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기간 중에 입찰 공고가 딱 떠버린 거야. 시간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입찰을 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공고 자체를.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 민원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어필할 수밖에. 난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업체가 예를 들어 한 20개, 30개 업체가 되는데 많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 특정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업들은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또 우리 감사 계장님도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명하게 좀 운영할 수 있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입찰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네, 한번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보감사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예. 그 전에 이제 공보계장님도 하셨고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우리 공보감사 담당관실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사하고 조사는 나중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보 쪽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 공보계장님 하실 때부터 지금 이렇게 또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부서의 책임자가 되시니까 우리 공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한번 우리 편안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아무래도 언론사 출입 기자들을 대응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아무래도. 때로는 네, 우리를 홍보해주는 역할도 하다가 네, 네. 때로는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조금 섭섭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네, 저희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그렇죠. 홍보가 되면 좋은데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또 나갔을 때 그거는 이제 근데 저도 저희 시 행정에도 약간 책임이 있지만 예, 하여튼 그럴 때 약간 당황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저도 의원 입장에서도 또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준비를 이만큼 하고 이것을 그대로 시민들께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를 전달하는 지금 기자님들의 부분은 그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조금 더 표현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전달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공보회장님은 저 언론과 의회의 비판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언론과 의회 비판요? 네. 근데 시민들의 시민들의 비판.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네.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저희가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원님들이 해주는 역할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비전과 목표도 있듯이 항상 그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과 글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그 입장을 낸 거에 대한 제 입장을 낼 때는 항상 그거를 보시는 시민들의 입장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이 정무적인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보지만은 공보 담당 쪽만은 정무적 기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 부서에서 낸 보도 자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부서에서 낸 보도 자료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소통 능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경험을 살려셔서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화면 좀 잠깐 볼게요. 우리 단신 뉴스 한 2편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좀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요게 1월 13일자에 나온 KBS 뉴스인데요. 짧습니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오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줄여놨네요. 정호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 8경 가운데 제2경이자 유원지 조성 예정지인 영랑호 범바위 일대를 속초시가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재 영랑호 범바위 일대가 사유지라서 훼손 우려가 크다며 속초시가 2025년까지 530여억 원을 들여 영랑호 유원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조성 계획을 밝힌 만큼 범바위 일대를 즉시 매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짧게 뉴스가 나갔습니다. 이 뉴스가 나간 배경은 잘 아시죠?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영랑호 범바위 일대에서 영화 촬영을 한다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시의원인 저조차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범바위가 속초시 소유가 아니고 리조트 소유라는 걸 저도 그때 알았던 거죠.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역사적으로나 지질학적 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다는 범바위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또 본 의원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별도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거 한번 볼게요. 속초시는 영랑호 범바위 일대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강정호 의원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이 이미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별도 매입이나 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바위 일대가 조경 휴게지로 지정돼 묵정이외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훼손 방지 등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낼 때는 그 입장을 낸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반박하게 깊어. 반박하게 바빠요. 시장을 비판하는 강정호 의원이 얘기하니까 바로 강정호 의원은 바로 망신을 줘야 돼. 그런 식의 공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저 하나 망신 주려다가 시민들한테 다 욕먹는다고. A를 물으면 A를 답해야지. 왜 그런 공보 행위를 하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반박을 하려면 강정호 의원이 이렇게 이런 땅을 매입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파악해보니 관련 부서를 통해서 감정기관에다 문의를 했더니 의원님이 요구하는 거를 수용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드나. 그 예산으로 차라리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돕는 게 낫지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오히려 저도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런 식의 반박을 하는 시민 모독하는 거죠. 그 공분을 샀던 시민들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반박사 잠깐만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 활동이 시민들의 그 공감대 얻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통과 공감 능력 더 가지고 공보기가 더욱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마칠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언론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제 관련 부서와 지휘부와 검토를 다 거쳐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또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비판 기사도 아니에요. 비판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공보계장이 되어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뭐 다른 의원님들 좀 하실까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가장 오늘 좀 당부를 좀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이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기획예산과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의 자리이지만 좀 듣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후에. 근데 앞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보감사 담당관 쪽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당부를 드리는 걸로만 감사 담당관 쪽에는 말씀을 드리려래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과 대행 사업만을 하는 기관이라는 건 아시죠? 네.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사실은 이거 그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크지도 않은 일이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이 상황들을 저는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이 위탁 사업으로 계약서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었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거는 시랑 전혀 상관없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고 정관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상황, 이건 자체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산을 3천여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시가 위탁한 사업, 그 예산을 전용해서, 그럼 전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전용이 되는 거죠. 모든 시 행정의 모든 예산이 전용 절차는, 맞습니까? 네. 전용을 했고, 그리고 또다시 기획예산과는 그것의 승인과 동시에 승인까지도 가는 과정들을 제대로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2020년 추경예산 편성회까지 올라서 의회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철저한 감사를 좀 해주실 것을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잠깐 좀 시설관리공단 조례만 잠깐 이 자리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이렇게 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고, 자, 사업에는 위탁한 사업이죠. 예. 이거 전부 다 저희 시의회에 이제 그 승인을 받아서 7항까지는 그렇게 된 거고, 그 이외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 업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행 사업.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받아서 더 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황들인 거고요. 자, 감독권 가지고 있죠. 예. 올해 그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감사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 이 부분 철저히 가려서 이후에 저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정 업무가 또 널리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알려질 수가 있고, 또 그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감사 업무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무 보고 쪽으로 좀 가서 얘기 좀 할게요. 4페이지를 보면 우리 언론사가 총 몇 개죠? 12개 주요 12개 출입, 방송사, 주요 출입 신문사, 언론 라디오, 예, 뉴스 12개. 통신사. 지금 뉴스와는 없죠. 뉴스와는 전에는 주요 출입을 하다가 지금 공석이죠. 작년부터 속초시 주재 기자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동 국동방송도 이제 출입은 안 하고 하지만 예, 속초시 지역에 있는 소재, 라디오 예. 방송국이고, 지금 기자실에는 몇 개 언론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상주하시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합뉴스가 거의 상주하시고 세계 언론사. 예, 예. 예. 우리 올해 그 재원 대책을 보면 5억 3,500만 원이죠. 네. 광고비입니까? 예, 광고비요. 전액 언론 광고비? 예. 그러면 이 광고비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15개 언론사를 공이 이제 나눠 줘야 되는데 비율을 어떻게 가죠? 비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집행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신년 광고, 그다음에 이제 창간, 언론사 창간 신년 광고, 창간 광고, 그다음에 창간 추석 광고 주요 행사나 이제 시의 이슈 생겼을 때 하는데 예. 보통 이제 지역 언론 중심으로 먼저 배분을 하고요. 지역 네. 언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가 통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방송사 광고는 예, 어떻게 나가죠? 방송사는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스팟 광고 3소차를 만들어서 예. 시기적으로 이슈 뭐 주요 행사라든가 축제 홍보 시기성으로 홍보해야 될 때 그때 적기에 홍보를 하고 우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기 LG 헬로 헬로- 방송국도 나가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 매년 이렇게 매번 나가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특정 언론사와 뭐 특정 방송사가 더 많은 광고비를 갖고 간다거나 이러면은 또 방송사 간에 그 질서들이 또 무너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역시도 상당히 그 업무적으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리 시정 활동 SNS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은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월 15일에 예, 근데 개설을 아직 뭐 했습니다. 이렇게 원활히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나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운영이 되는 게 페이스북인데 네. 페이스북이 이제 그 속초시청으로 치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도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을 이제 보면은 그 밑에 좋아요라는 걸 누르게 돼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공무원들은 못 누르게 돼 있죠. 속초시청 거도 못 누르게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 네. 그런 건 그렇죠. 속초시는 그 속초시- 판단을 그러면 누가 해요? 이게 정치적인 글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선거 기간에만 못 누르게 돼 있는 건지. 시 대표 시에서 하는 운영하는 그거는 정치적인 거는 우리가 게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 시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그건 근데 제가 본인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예.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봤더니 예. 물론 보기만 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 그러니까 좋아요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쭉 지켜봐 왔는데 이게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올리는 글들을 보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시 입장에서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정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시급성이거든. 정확성과. 그러니까 빨리 올려줘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대시민들과 소통에 대해서 원활히 가려면은
시민들이 속초시청이라는 이 SNS라는 공간을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홍보성 글만 올리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보질 않게 된다. 결국에는 볼 수 있는 재미거리도 이벤트식으로 가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100% 홍보할 수 있는 것만 가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좀 사건 사고라든지 우리 지역사회 동향 같은 것도 속초시청에 들어가면은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그래야지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 그러면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결국에는 많이 봐야지 소통이 되는 거고 홍보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 속초시청 그 페이스북도 위탁 관리를 하는 거죠 업체에서. 네. 그렇죠? 결국엔 자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업무에 염두를 좀 주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6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앞에서 SNS를 통한 이제 시정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6페이지는 이제 오프라인 개념의 소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속초 홀릭이라는 시정 소식지를 한 달에 3,000부, 4,000부. 4,000부를 배부를 하는데 우편 발송은 몇 부를 내요? 우편 발송이 2,450부요. 2,450부면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2,450부. 대상이 저기 속초시 거주자 신청받은 거주자하고 통반장, 그다음에 출향인, 그다음에 단체들. 그러니까 통반장, 네. 출향인 출향인 속초시 거주자 중에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네. 얼마나 돼요? 1,245명. 1,245명. 그다음에 네, 5개 사회단체도 나가나요? 사회단체 관내 사회단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남는 건 어떻게 배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다중 이용 시설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데 네.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엘리베이터 입구에 적치를 해놔요, 이거를. 예? 그 솔직히 그거 안 갖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계장님? 네. 과장님.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정 소식지를 그 무책임하게 엘리베이터 앞에다 놔두고 그냥 시민 여러분 한 번씩 갖고 가십시오. 이건 옳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우리가 그 저기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우편함에 꽂아 놓든지, 예? 아니면 뭐 경비실과 협의를 통해서 뭐 경비실 최소한 입구에는 놔두면서 경비 그 서시는 분들께서 뭐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냥 적치를 해놓고 시간이 가면은 그게 쓰레기가 되고 바람에 날리면은 지저분해지고 그러면서 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와 관련돼서 뭐 일상감사, 정기감사 이제 계속 이제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감사 결과 공개는 안 하나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시 이런 데? 홈페이지에 하고 어디 있습니다. 그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나요? 감사 부서. 그냥 뭐 이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예.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땡땡 처리를 하고 예.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시 홈페이지 공보감사 담당관 그 네.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봐서 시민 감사관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민 감사관제가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처음이 아니고 도민감사가 도에서 하는 거를 이제 시민감사 같이 겸임해서 하거든요. 시에서 먼저 이게 시작한 건 지금 아니고. 시민 감사관 운영 규정은 네, 시행이 된 게 있어요. 네. 2016년서부터 됐는데 예. 지금 시민 감사관이 있다는 걸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도민 감사관이든 시민 감사관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가 있다.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인데 지금 이제 속초시 시민감사관대 운영 규정을 보면은 위촉에 대한 규정은 시장은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에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업무 이분들이 이제 직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이분들의 이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규정은 사건 사고 집단 행동 등 지역 동향을 제보한다. 근데 시책이나 사업 공사 등의 추천상 문제점들을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이분들 위촉 과정에서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뭐냐면은 우리 편을 추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객관성이 담보가 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식구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식구들로 활용을 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작 단계서부터 우리가 시정 발전을 견제를 통해서 상호 발전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시작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처음 시작서부터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좀 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자로 보내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제일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굳이 6천 명으로 국한된 이유가 있나요? 노력을 하면 그 이상 예, 분들한테도 이제 보내줄 수 처음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고 예. 그래서 우선 속초시 19세 이상 인구 약 9%에 해당되거든요. 6천 명이.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처음 시작 이렇게 하고 이게 또 활성화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재재난 알림 서비스라고 우리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집중호우라든지 뭐 네. 그거는 몇 명 보내요? 그건 다 보내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는 다 보내고 이거는 6천 명만 보내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게 뭐 그래 봤자 문자 요금 정도인데 예산이라는 게 올해 720만 원 책정돼 예. 있거든요. 그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 가장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6천 명이라 그래서 이게 6천 명을 왜 이렇게 국한한 건지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을 좀 찾아서 예.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 뭐 시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 담당관님,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잘 하시고 계시는데 SN 홍보 기자단이 이제 4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1, 2, 3기 배출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사기는 15명이고 네. 그 보통 10명씩 정도에서 한 30여 명 배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가 2년이죠. 2년, 예. 그러면 SNS 기자단이 임기가 끝나면 활동상을 전혀 안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나요? 한 차례 또 연임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기수가 끝나면 그냥 네, 다 본인 해체되는 의사에 건가요?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있고 음. 뭐 의사가 안 하시겠다 하는 분은 저희가 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예, 모집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이왕 그 홍보단 SNS 기자단으로 임명을 했으면 이분들이 활동 방향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좀 시켜주시고 임기 2년 동안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적극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렇잖아요. 감사라는 게 자체 감사, 정기 감사, 여러 또 도감사 여러 가지 있지만 감사라는 거는
예방을 하자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감사하는 이유가 네,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 사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감사가, 게 네, 더 많은 노력을 더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리를 뭐 꼭 우리가 꼭 적발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비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만들어 줘야 할만이 올바로 가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600 직원이 몇 분이죠? 700여 명 네. 정도 되는데 이제 자꾸 증가가 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경력 공무원보다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공직 생활에 이제 그 조직 문화에 적응을 시키고 하여튼간에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자치행정과에서도 멘토맨 제도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신규 직원들을 조직 강화나 기능 보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징계 이지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선량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네, 저희가 신규 공직자들은 업무 연찬 개념의 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이제 사소한 거, 뭐 악의적인 것 말고 징계 이지보다는 네. 훈화? 조정? 네,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옛날에는 신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임명장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투입되고 투입되죠. 예, 신규 교육 발령받고 한 1년 있다가 신규 교육을 가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한 면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부서별로 네. 업무 연찬, 업무 강화 교육을 그분들이 강화시켜야 할 이제 것 같습니다. 그 직장에 안착할 수 있는 네. 궤도를 만들어 주지 네,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 담당과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분들을 어쨌든 감사 이주가 아닌 지도료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했고요. 컨설팅 감사 운영 제도는 적극 행정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컨설팅 감사로 이제 뭐 인허가나 복잡한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컨설팅 감사로 의뢰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시간적 소요도 많이 될 것이고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또 재산적 불이익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설팅 감사로 가더라도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좀 해야겠다. 이건 사전 컨설팅 감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감사위원회로 이제 예,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그러니까 도도 아마 최대한 단축해서 네네. 의견을 주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선량한 사업자가 네. 피해보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고한 법적 지식이나 그 지식이 많이 함유했다면 사전적 컨설팅 감사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을 또 그 담당자가 애매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뢰를 할 때 선량한 사업자가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있지 않도록 검사를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편리하더라. 그리고 시민들도 바로 그 문자 홍수 세대지만 그래도 문자 메시지가 빨리 와닿더라. 그래서 문자 메시지는 좀 늘려야지 않겠는가 좀 그 요구사항을 합니다. 네,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네네. 수요가 많으면 네. 추경의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도 청렴도 1위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 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